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됐는데 경기 둔화 우려로 퍼지면서도 시장이 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번 주에는 엔캐리 우려가 자극될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관세 경계감이 좀 완화가 된 점은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두 가지가 좀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대규모 순매도, 보통 대규모라고 하는 건 하루 평균 3천억 원 이상 매도하면 대규모로 보거든요. 어쨌든 대규모 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 게 특징이었고, 다만 이제 연말에 배당 받으려고 들어오는 금융투자 매수, 이건 배당 락 그날부터 이제 매도로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연말에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하는 시기라서 외국인들만 조금 매도만 자제가 되면 대형주들이 또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은 되죠. 네, 그런 조건이 되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보면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보면 대체로 플러스 나는 나라가 많았는데 우리하고 대만만 빠졌다. 이거는 한마디로 반도체가 매도 타켓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소비하고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폴로 랄프로렌이라든가 월마트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막 신고가 경신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반면에 관세, 보조금 이슈 이런 정책하고 좀 안 맞는 종목군들은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전반적으로는 강해요. 지금 글로벌 증시 자금 동향을 보면 미국 쪽은 최근에 한 달, 그리고 이제 연간 이렇게 놓고 보면 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달 동안 들어온 돈 보세요.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굉장한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은 어쨌든 많이 올라간 종목, 그럼 니들은 좀 쉬고 좀 덜 올라간 종목 이런 쪽으로 막 매수가 들어가면서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뭐 JYP 같은 엔터주 정도 이런 종목군들 올라간 거 이외에는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한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2차 전지가 주 후반 조금 반짝했고 또 엔터주가 또 올라가고 하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는 이제 플러스로 만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락한 업종 수가 적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대부분 다 빠졌고 삼성전자가 3%, 하이닉스가 거의 10% 가까이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끌어내린 게 시가총액 1, 2위 종목, 반도체 보조금 지급 논란이라든가 뭐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좀 고전한 반면에 여기서 좀 자유로운 산업들, 뭐 인터넷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거기에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세나 보조금 이런 어떤 미국 정책하고 맞는 종목이냐 아니면 거기에 비껴난 종목이냐가 이제 지난주에 수익률의 어떤 결과를 바꾸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뭐 하이닉스 저렇게 많이 빠지죠. 현대차 이제 조금 주춤거리죠. 그 다음에 뭐 LG에너지 솔루션 빠지죠. 그러니까 보조금 연결고리 있는 종목군들은 고전을 해요. 반면에 이제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JYP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그 관세 또는 이제 보조금 같은 미국의 정책 뉴스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종목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등락이 좀 갈리는 철저하게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장세의 어떤 특징,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도를 하죠. 이게 매도하면서도 도중에 좀 쉬엄쉬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쭉 매도하는, 아주 강하게 매도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시장을 계속 압박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매매하는 종목을 보면 조금 이제 안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거 대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신호는 아니죠. 왜냐면 기존에는 아예 그냥 반도체만 팔았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다른 종목을 다 팔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정 업종이 아니라 매도가 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게 조금 찜찜한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11월 말에 월말에 어떤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라 어떤 매도가 이제 집중됐던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쪽에 어떤 매도가 나와서 이제 이번 주에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건, 해피한 건 이제 매도 규모 자체가 하루 평균 1,000억 원 이하로 줄어들면 제일 해피한 거고,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지난주 같이 하루 평균 매도 뭐 3천억, 4천억 이렇게 매도하면서 특정 종목이 아니라 그냥 광범위하게 매도한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형태를 보이면 이거 한국에 대한 어떤 경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안 좋게 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아시아 주요국 증시 중에서 우리하고 대만을 좀 많이 팔아요. 예, 그러니까 대만이 제일 많이 팔고 우리나라 그 다음 팔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또 비슷해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두 나라 판단 얘기는 반도체가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뭐 보조금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뭐 중국 제재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태클 건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게 또 이슈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대상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둘 다 여기서 좀 벗어나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매매한 종목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뭐 알테오젠 떨어지는 거 일부 좀 받았고, 그다음에 엔터주 열심히 받고, 하여튼 제약, 엔터, 로봇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이 패턴이 그 전주까지 제약과 엔터와 반도체였어요. 예, 근데 이제 엔터하고 뭐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좀 손실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매수 쪽에서는 상당히 좀 벗어나 있는 매도 쪽으로 가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원래 제약 쪽 매수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엔터주가 보시면 들어가 있어요. 예, 보시면 JYP, YG 엔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반도체를 일부를 좀 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 받았는데 HBM하고 관련된 종목을 급락 이용해서 일부 좀 받았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 있고, 그 외에 뭐 성광밴드 같은 피팅,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외국인들이 2차 제약 쪽 중심으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조금 다양해진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요 대비율이라는 거는 이제 평균 매수가 대비 수익률 얘기하는 건데, 이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만 정상적으로 가면 기관들 승률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지금 한 반반 되는 것 같잖아요. 파란색 반, 빨간색 반. 근데 저게 빨간색이 한 8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가 좀 부진한 종목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번 주 관전 포인트 정리해 보면, 긍정적으로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간 거, 그다음에 중동 휴전된 거, 그래서 국제유가 리스크가 좀 진정이 된 거, 그다음에 일단 주말 사이에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통화했는데 뭐 관세 뭐 이거 대화로 풀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좀 또 저런 식으로 돌아가나 보다 뭐 이렇게 되는 거.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연말에 금융 투자들이 매수로 돌아서는 거. 이거는 긍정적인 요인인 반면에 조금 찜찜한 건 엔화 문제.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고 하면서 이 12월 이번 달에 이제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엔캐리가 갑자기 이탈하면 자금이 확 빠져나가면서 시장을 흔들 거, 뭐 이런 걸 좀 걱정하는 시각이 일부 좀 있죠.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보조금 아직 지급도 못 받았는데 트럼프가 태클 걸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경기 둔화, 뭐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연이어서 전망이라든가 데이터가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은 관세 우려가 좀 주춤하긴 했는데, 트럼프가 자꾸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나올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사실 이게 관세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원래는 뭐 의회에서 뭐 절차가 어쩌고 그런 것도 있지만,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대통령이 맘대로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걸 막 행사해가지고 관세 부과 막 이렇게 해버리면 특별법이라서 그냥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건 공동 결의안, 의회에서 공동 결의안을 내가지고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가 다시 그걸 갖다가 다시 의사를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지금 다 공화당이 싹쓸이하는 상태에서 3분의 2가 동의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관세는 그냥 트럼프가 맘먹으면 마구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실제로 협상의,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거래 기술, 협상의 기술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고, 여기 이제 시장을 계속 흔들 가능성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행스러운 건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거는 다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1% 정도 앞에 일자 정도 보여주면 시장이 조금 숨통 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일자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저 51선 아래까지 내려가 주면 좀 안도감이 생기는, 달러와 더불어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조금 갑자기 지난주부터 불거진 거 엔달러. 예, 엔달러 환율이 150엔 밑으로 툭 떨어지고, 하여튼 최근 들어서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걸 의식하는 건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엔화 강세 보일 때죠.
엔화가 강세 보일 때 우리 증시가 급락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예, 이때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엔화, 코스피가 검은색인데 갑자기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폭락을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온 적이 있죠. 그때 당시에 일본이 자금을 회수해 간다.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주요국의 IT주를 막 집중 매도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폭락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걱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 금요일에 시장이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증권사들, 일본 증권사 쪽에서는 뭐 한 곳, 기사 나온 게 한 곳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그것만 봤는데, 아마 금리 12월에 못 내릴 것 같다.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어쨌든 엔달러 환율 추이는 계속해서 우리 증시 대형주 수급에 관련이 되니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뉴스가 보고 결과적으로는 대형주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주봉에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보시면은 60주선. 예, 60주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이었는데 이걸 그냥 통으로 깨버렸어요. 월봉도 아니고 주봉이니까 그냥 깨진 상태로 끝나버렸죠. 이제 여기서 빠르게 돌리지 못한다 이래버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15만 1,000원 정도까지도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좀 빠르게 17만 원 언저리까지 좀 복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으로 중요해 보이고 삼성전자는 아직은 좀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여드린 120 월선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위기. 그러니까 그 정도 위기 오면 그냥 끝나는 거긴 한데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20월선이 5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만 3천 원이 삼성전자는 절대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또 그 오너 일가들 반대 매도 담보대출 받은 거 반대 매도 기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버텨내주느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 1, 2위 종목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그런 위치라서 뭐 하이닉스는 사실 이미 깨졌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위치에서 빠르게 이제 60주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여기서부터 다시 멀리 떨어져서 반등하는지 요 그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달러 차트로는 이미 깨졌어요. 예, 달러 차트로는 근데 이전에도 깨졌었거든요. 우리는 IMF 터질 때 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터지고 막 그런 사례들이 있긴 해서 근데 어쨌든 저걸 깨지면 그때가 저점으로 작용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래저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위치에서는 좀 필이 좀 돌려야 되는 그런 위치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분기 차트. 예, 그러니까 분기 차트에서 이게 보시면 뭐 요 분기가 공교롭게도 2018년도 이후는 굉장히 하단이 되게 비슷한 자리이긴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깨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분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이 선을 깨고 내려가면 꼬리 달고 올라가서 회복하든가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 3월 막판에 이게 깨버리는 바람에 막판에 회복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죠. 1분기가 이제 3월까지였으니까. 근데 그 다음 달에 기어코 큰 양봉으로 확 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난 분기에도 이 60분기선 깨고 나서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 정도 깰 정도면 되게 큰 조정 나온 거니까 가격 매력을 봐야지 뭐 이런 정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먹히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자, 12월 증시를 총 정리해서 예상을 해보면 일단 한국은행과 통계청,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하향을 했고, 통계청에서는 뭐 생산, 투자, 소비 전부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부진 경제 침체에 대한 어떤 여파가 있을 거냐. 근데 이미 이제 크게 반영이 된 상태라서 요게 이제 더 반영될 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요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외국인들이 후반부에 한국과 대만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팔아서 제가 보기엔 막판에 좀 던지기성 매도가 상당 부분 좀 집중적으로 출회가 되면서 좀 다 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좀 털어버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주초에 바로 당장 매도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특히 이제 선물 쪽에서 매수로 강하게 돌아서거나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려고 작정하면 한 5만 계약 매도력은 한 1만 계약 정도밖에 없거든요. 팔기가 쉽지 않은 것과관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구도 자체가 관세 두들겨 맞는 종목은 집중적으로 매도 대상이 되고 관세하고 상관없는 종목이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종목군들이 인터넷주, 다음에 뭐 일부 게임주, 뭐 하여튼 엔터주, 하여튼 등등의 종목군들, 조선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근데 관세 대상이 되는 종목군들이 PBR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가 버린다든가 뭐 IT 기업이 PBR 1.0배 이하로 내려가든가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가격 매력을 볼 거냐,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중요한 기술적 위치, 요것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2월을 보면
최근에 이제 10년 동안 봤거든요.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보면 코스피는 12월에 5번 오르고 5번 빠졌고, 코스닥은 7번 오르고 3번 빠졌어요. 예, 그리고 최근 5년으로 압축해서 보면 코스피는 4번 오르고 1번 빠지고, 예, 그리고 코스닥도 4번 오르고 1번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등락폭이 평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최근에 5년 동안 오르고 내리고 폭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1월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빠지거나 오르거나 하는 게 폭이 굉장히 거칠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도 아마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고, 주목해야 될 건, 좀 굉장히 낙폭이 큰 종목군들, PBR 밴드 뭐 이런 것들 완전히 하단 깨고 내려가서, 이게 지금 뭐 이런 밴드가 기술적인 게 의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매력 있는 주가다. 이렇게 또 보는 투자들이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서 기존의 종목군들이 뒤집는 시도가 나올 거냐, 그냥 계속 같은 쪽으로 갈 거냐, 요 구도에 주초부터 집중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